건강한 삶을 위한 활력충전소, 활력충전 건강이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제가 요즘 시장에 가봤는데요. 네. 수박이 정말 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요. 아, 맛있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요. 이것만 보면 제가 여름이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로 여름을 느끼시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시원한 먹을거리도 좋지만 여름하면 시원한 또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시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는 노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요즘엔 몸 만들기가 굉장히 열풍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학의 힘도 빌리기도 하고요. 네, 이 다이어트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해마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비만, 원인만 알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문의 린클리닉의 최현징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만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신체 내에서 비만이 생기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과 부종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조직에 지방이 쌓이고요. 그 아래쪽 근육에는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근막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되고요. 셀룰라이트는 부종을 야기하고 부종은 또 셀룰라이트를 야기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부분 비만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몸 안에 쌓이는 셀룰라이트와 부종이 역시나 문제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런 얘기하는 여성분들 많지 않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체중 감량이 됐는데 원장님 팔뚝살과 허벅지살이 정말 걱정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도 셀룰라이트가 문제일까요? 네, 특정 부위에만 그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를 부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뚝이나 허벅지 살을 빼려고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지만 대부분이 실패하세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셀룰라이트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네. 맨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정상 피하 지방층입니다. 네네. 혈관이 상부 지방층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강한 지방층 사진이고요. 네. 중간 사진은 셀룰라이트로 이미 변성된 지방 조직인데요. 네. 혈관이 상부 지방층까지 골고루 닿아 있지를 못하죠. 네. 이렇게 되면서 순환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요. 수분과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쌓여 있는 그런 덩어리인 변성된 지방 조직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이 셀룰라이트와 부종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셀룰라이트와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한 부분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셀룰라이트는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방형 셀룰라이트라는 건데요. 네. 둥글게 쌓여있는 지방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방형 셀룰라이트이고요. 중간 사진은 실타래처럼 뭔가 엉겨붙어 있는 굉장히 섬유질 같은 것이 엉겨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유착형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아. 맨 마지막 사진은 부종형 셀룰라이트이고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붓기가 반복되는 형태거든요. 이것을 부종형 셀룰라이트라고 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지방형은 고주파, 유착형의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가, 그리고 부종형의 경우에는 고주파와 충격파 를 병행한 그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에 맞게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해서 이 체형을 교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한 체형 교정술에 대한 장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고주파 지방 파괴술, 다이나믹 지방 파괴술에 이용되는 고주파 장비 중 한 가지이고요. 네. 이것이 신부열을 발생시켜서 지방층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충격파 치료 장비 중에서 집중형 충격파에 이용되는 모습인데요. 사진은 이제 발목 부종을 치료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유착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지방 흡입 장면을 좀 보게 되면 네. 겁부터 났었는데 이러한 자료를 보니까요 왠지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조금 전에
셀룰라이트가 유형별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주파, 몸에 맞게 되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신부열부 고주파는 신부열을 발생시켜서 지방층에 작용을 하고요. 지방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시술 치료법입니다. 보시면은요,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한 이것이 바로 지방세포고요. 네. 시술 후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이 이 지방세포가 파괴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을 받으시면 이런 형태로 지방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그 지방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방이 좀 약해지는 거군요. 파괴가 되어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고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비만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쪽으로 네.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지금부터 사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40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고 술과 야식을 자주 했더니 몇 년 전부터 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건강검진을 했는데 복부 비만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복부 비만을 치료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장님, 복부 비만 해결 가능하죠?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위가 바로 복부고요. 특히나 이런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하셔야 되는 부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치료 사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분은 40대 중반 남성분이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음주나 뭐 회식 자리가 잦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이셨고요. 많이 진행이 돼서 고지혈증, 지방간까지 생기셨던 분이세요. 네. 유산소 운동 병행하시면서 고주파 지방 파괴술을 4번 정도 치료를 받으셨고요. 치료 후에 허리둘레가 약 10cm 정도 감량됐던 그런 예후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분은 40대 후반 여성분이세요. 정말 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셨는데도 본인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러셨거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가족 주변으로 보면은요, 네.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조금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셨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분은 전신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복부도 셀룰라이트 많이 호전이 되셨고 라인도 많이 좋아지셨죠. 라인이 확연히 네. 생기셨어요. 네. 이 여성분들이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체 비만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주파를 맞아요. 이용하면 여성분들의 하체 비만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호르몬 영향 때문에 하체 쪽으로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하게 되거든요. 이분은 20대 후반 여성분이세요. 네. 다른 신체 부위는 굉장히 날씬한 편이셨고요. 음. 유독 허벅지만 굵어서 뭐 청바지를 입으면은 예뻐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이어트를 네. 하면 뱃살은 빠지는데 허벅지는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네. 마네킹 필 체형 교정술,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해서 받으셨고요. 치료 후에 허벅지 라인도 많이 좋아지셨고 엉덩이 탄력도 좋아지면서 청바지에 아주 적합한 몸매를 얻게 됐던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주파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네. 이제는 충격파를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충격파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충격파라는 것은 원래 염증을 치료하는 장비거든요. 몸 안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이고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육이랑 지방 사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네. 이것이 이제 근막이라는 것인데요.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 부종이 잘 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타겟팅을 해서 충격파를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부종 치료가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좀 더 잘 붓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충격파 요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셀룰라이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방형에서 부종형, 유착형으로 변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붓기가 생기는 이런 부종형에도 충격파가 효과적이고요. 더욱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조직이 아주 단단해져 버린 상태, 유착형에도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충격파를 통해서 비만을 치료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성 29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회사에 다닌 지 5년 된 직장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하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만 들어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성분들은 계속 서서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힐을 신잖아요. 네. 유독 하체에 살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 이 두께가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사례도 극복할 수 있겠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순환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충격파를 이용한 마네킹필 체형 교정술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네. 이분은 2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 오. 대학 진학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운 그런 체형이셨고 네네. 수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규칙적인 식사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을 해드렸고요.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까지 같이 병행을 하셨습니다. 네. 고주파 충격파 치료 받으셨고 하체 비만 많이 개선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예쁘네요. 이분은 탄수화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뭐 빵, 떡 이런 것들 굉장히 즐겨 드셨던 분이시고 하체 순환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밤이 되면 붓고 불편하다는 그런 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충격파 치료 후에 부종도 많이 개선이 되셨고 고주파 지방 파기술로 셀룰라이트도 많이 해결이 돼서 날씬한 라인 갖게 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허벅지를 봐서는 더 몸무게를 가늠하실 수가 없어요. 165cm에 48kg 정도로 비교적 마른 체형이셨어요. 근데 허벅지가 허벅지에만 유독. 저렇게 셀룰라이트가 생기셔서 네. 뭘 다 해보셔도 얼굴 살만 빠지고 이제 허벅지 살이 안 빠지신다고 하면서 내원을 진짜 하셨어요. 싫어요. 네. 마네킹필 체형 교정술 받으셨고요. 시술 후에 셀룰라이트 굉장히 많이 완화된 모습이시죠? 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좀 생기는 게 다리, 그러니까 허벅지는 굉장히 날씬해졌는데 끝까지 이 종아리까지 예뻐야지 다리 모양이 전체적으로 예뻐지잖아요. 근데 허벅지는 예쁜데 종아리가 조금 좀 크다면 이 또한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종아리에 대한 사연이 있으신 분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34세 여성분이신데요.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데 저녁이면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네. 10년째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붓기가 빠지지도 않아서 종아리가 너무 굵습니다. 잘 붓고 굵어진 종아리 치료할 수 있나요? 원장님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종아리 같은 경우는 뭐 중력의 영향도 가장 많이 받고요. 네. 부종도 가장 심한 부위이고 더불어서 뭐 지방이라든지 근육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는 보다 이렇게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네. 20대 후반 여성분이세요. 굉장히 와. 종아리가 굵고 발목도 굉장히 부어 보이고 네. 그런 분이신데요. 네. 충격파를 반복적으로 시행 받으시면서 부종 치료도 하셨고요. 네. 이런 종아리 셀룰라이트에 대해서는 고주파 지방 파기술을 받으시고 난 후에 매끈한 종아리 라인 갖게 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진짜 예뻐지셨습니다. 네. 네. 치료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요, 어떡해. 저 네. 근육 가자미근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먼저 딱 눈에 들어오시죠. 네. 이분은 이 근육도 문제셨고 이 발목 부종도 문제셨던 분이신데요. 네. 근육에 대해서는 종아리 보톡스와 함께 음. 고주파 충격파 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술 후에 근육도 굉장히 정리가 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고주파 충격파를 이용한 비만 치료가 모두 이 하체 치료라는 건데요. 상체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상체 치료는 좀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고주파와 충격파로도 충격파로 상체 비만 치료도 가능합니다. 뭐 지방과 부종이 있는 부위라면 신체 내 어떤 부위든 적용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뭐 디얼이나 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종이나 셀룰라이트가 또 많이 쌓이는 부위거든요. 네. 그래서 고주파와 충격파 치료로 많이 효과를 보는 그런 부위입니다. 마침 또 상체 비만 치료에 관한 사연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5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상체는 갈수록 살이 찝니다. 네. 특히 등에 살이 많이 쪄서 여름 티셔츠를 입으니까 더 도드라져서 보기가 싫다고 하는데요. 네. 에어로빅과 수영을 해도 전혀 빠지지 않는데 이 등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정말 젊은 여성분들도 요즘에 유라이른이라고 하잖아요. 등살이 걱정이 되는데요. 또 어머님들은 등살이 굉장히 걱정이 되셔서 찜질방 가보면 등에 소금을 그렇게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 상관없이 등살은 고민인 것 같아요, 원장님.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겠죠? 네, 뭐 D허리나 등 같은 경우는 좀 구부정한 자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세에 의한 영향이 누적이 되면서 등살이 계속 찌게 되거든요. 이분 40대 여성분이세요. 옆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늘어져 있죠. 브래지어 라인 아래 위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다는 그런 살을 고민을 하셨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고민이죠. 네, 그 고주파와 충격파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옆 라인도 굉장히 매끈하게 정리가 되셨고요. 네, 이분도 체형 자체가 좀 앞으로 약간 구부정하게 휘어 있는 체형이셨어요. 네.
그래서 고주파와 충격파 같이 받으셨고요. 옆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잡히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셨고 상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에서 조금 이렇게 체격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치료가 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야. 네, 특히 옆구리 러브핸들이라고 하죠. 네. 이 부위가 많이 정리가 되셨습니다. 야, 이분들 아마도 올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 가서 멋진 몸매를 뽐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네요. 네. 또 하나의 고민 있습니다. 운동으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팔뚝살이잖아요, 원장님. 이 팔뚝살도 가능할까요? 네, 팔뚝도 대부분 이제 지방만 쌓여 있는 경우보다는요, 상완 근육에 그 근막염이 동반돼서 셀룰라이트가 진행된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팔뚝살이 사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제일 안 빠지는 부위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네. 또 이 팔뚝살에 대한 고민글이 저희에게 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49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반팔 티셔츠를 입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팔뚝이 너무 굵어졌지 뭡니까? 이제 탄력까지 떨어져 아래로 축축 늘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 팔뚝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물론 원장님 해결 방법이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사례와 비슷한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 이분은 30대 후반 여성분이십니다. 네. 날개살이라고 하죠. 아래로 이렇게 축 처지는 부분, 탄력까지 떨어지신 상태로 오셨었고요. 시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탄력도 개선이 되시고 사이즈도 네. 감량이 되셔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이분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세요. 본인 팔뚝은 근육이기 때문에 정말 빠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근육이 아니라 유착형 셀룰라이트 상태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이 긴필 체형 교정술 치료 받으셨고 예전보다 훨씬 더 슬림한 팔뚝 라인 가지게 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지방에 따른 적정한 치료 방법이 도입이 되니까 이 정도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고주파와 이 충격파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저게 진짜야? 이런 궁금증 생기시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치료를 하길래 이토록 효과가 좋은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치료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들어보시죠. 네,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게 되면요. 본인의 정확한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지방량과 근육량 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본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건 뭔가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1차 고주파 장면입니다. 1차 고주파 장면은 본격적인 지방 파괴 치료에 앞서서 단단한 셀룰라이트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이어서 이제 2차 고주파, 본격적인 지방 파괴술 장면입니다. 이 고주파도 단계로 좀 나뉘어 네, 있군요. 네. 네. 이 볼에서 이제 신부열이 발생을 해서요. 네. 지방층에 작용을 하고 지방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방 파괴술에 이용되는 고주파 장비 중 한 가지이고요. 네. 동글동글 돌아가는 저 볼에서 마찬가지로 신부열이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저 볼에서 이제 나오는 고주파가 지방세포를 파괴를 시켜서 혈액 림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또 나가게 되는 거군요. 네. 체내로 배출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한 2, 3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뭐 따로 주의할 사항은 없는 건가요? 네, 단지 살이 찌지 않게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집중형 충격파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착형, 부종형 셀룰라이트 그리고 부종 치료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방사형 충격파 장면인데요. 직접적인 치료 효과보다는 혈액 림프 순환을 개선시켜서 파괴된 지방세포를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요? 네, 마지막 시술은 이건 배출 관리 장면인데요. 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된 지방세포가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배출 관리 장면입니다. 원장님 이건 어떤 거예요?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특수 운동 장비입니다. 저압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돼서요. 운동 지방 연소 효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그럼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름이 충격파잖아요. 네. 근데 아프진 않나 봐요? 네,
충격파라고 해서 뭐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충격파라는 것이 염증이 많은 부위, 유착형 셀룰라이트로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한 경우에는 약간의 통증은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통증도 좋아지고요. 뭐 아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마취가 필요할 정도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셔도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과거에는 지방 흡입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도 이 지방 흡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흉터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저희 앞으로 바로 이러한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이 또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9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허벅지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작년에 병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 흡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져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올여름 수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이 울퉁불퉁한 살들도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과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다시 아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말씀하셨던 그런 지방 흡입술 후에 그런 예기치 않았던 그런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흡입이라고 해서 한 번에 살을 빼고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후에 따르는 부작용도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 후에 그 울퉁불퉁한 모양 때문에 고민이 되셨던 그런 치료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0대 여성분이세요. 지방 흡입 후에 요요가 오면서 네.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심하게 형성이 되셨어요. 그러네요. 예, 체중도 많이 증가가 되고 요요가 네. 왔었고요. 울퉁불퉁한 모양 굉장히 심해서 고민이 되셨던 분이시고요. 치료 후에 사이즈 감량도 되셨지만 굉장히 울퉁불퉁했던 이런 모양이 매끈하게 변해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네, 굉장히 이건 좀 심하시죠. 심한데요? 네. 네, 50대 여성분이셨고요. 원래가 이렇게 뚱뚱하지가 않으셨어요. 날씬하셨던 분인데 조금 더 날씬해지시려고 지방 흡입술을 좀 과하게 욕심을 내셨던 분이시고요. 그 후에 이제 울퉁불퉁한 게 너무 심해서 목욕탕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셨던 분이신데 네. 고주파 충격파 시술 받으시고 치료 후에 많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주파와 충격파로 체형 교정술을 받을 경우에는 멍이나 뭐 흉터는 전혀 없나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뭐 표시는 전혀 없으시고요. 일상생활이나 야외 활동, 운동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문 내면서 내가 체형 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면서 예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체형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완전히 임신과 출산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튼살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네, 예전에는 출산을 하고 나서 바깥 활동을 굉장히 제한하고 이런 전통적인 산후조리법 때문에 산후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출산 후의 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튼살도 빨리 치료를 하시면 많이 회복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임신 중에 체중이 한 20kg 정도 증가를 하면서 출산 후에 복부 사이즈도 줄지를 않고 튼살도 그대로 남아서 굉장히 고민을 네네. 하셨던 경우인데 네. 복부 고주파 시술과 함께 튼살 개선시켜주는 레이저를 같이 받으셨고요. 네. 탄력과 튼살까지 같이 개선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부위에 고주파 충격파가 사용이 되는데요. 혹시 이 부위도 가능할까요? 얼굴이요. 네. 얼굴이 가능할까요? 네, 얼굴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체형 교정술은 얼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원장님이 한마디로 또 시원하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제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얼굴에 관한 사연이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41살 41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40대에 들어서면서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살들이 아래로 처집니다. 팔자주름도 깊어지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젊었을 때 얼굴 라인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역시나 우리네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얼굴살, 이 처짐인 것 같습니다. 팔자주름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죠? 네, 맞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될 때는요, 사실은 피부 표면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안에 근육층, 지방층까지 거기 안쪽에서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한 체형 교정술을 얼굴에 적용하면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젊어지시려고 더욱더 젊어지시려고 얼굴에 지방을 넣으셨는데 네. 지방 이식을 좀 과도하게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지방층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중턱도 더 심해지고 네. 팔자도 더 심해지고 볼살도 처지는 느낌 심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시술 후에 뭐 얼굴도 더 작아지셨죠. 이중턱도 좋아지시고 탄력, 볼살 다 정리된 그런 느낌으로 치료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훨씬 젊어지신 것 네, 같습니다. 원장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굴도요, 바로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시고요. 뭐 붓기라든지 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린클리닉의 최현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만의 원인과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비만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시원해하실 것 같아요. 네. 비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법 찾으셔서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이야기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